그 공수처에서요, 그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세를 불렀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공수처에서요, 그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오늘 보내가지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법률 근거로 이게 무슨 근거로 보냈는지 참 모르겠는데 국수본이 이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다가 너네가 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이거 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거는 사법경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 나가 있는 이 기동대 있잖아요. 기동대는 또 행정경찰이에요. 네. 두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수본에다가 이런 취지의 국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국수본은 또 밑에다가 기동대에다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 좀 약간 수사를 아예 이런 식으로 아예 경찰에다 넘겨버리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만 경찰이 해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세를 불렀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두 손 들고 미안한데 힘든 일은 경찰이 해줘. 예. 우리는 멋있고 폼나는 일만 할게. 힘든 일만 너네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피는 너 손에 묻혀와라. 경찰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 경찰이 이거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을 것이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수사권 자체를 통으로 갖고 오면, 수사 주체를 통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여기서 수사 종결을 하고, 경찰이 우리가 수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그다음 경찰 내부에서 이걸 체포를 할지 안 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경찰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신경 쓸 것 같아요. 이제 법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경찰이 또 나중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럴 때 그럼 검찰에다 또 청구를 해야 돼. 맞아요. 검찰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나중에 경찰이 이제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에서 이제 경찰의 수사한 부분이 검찰에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신경 쓰는 거 아니겠냐. 그 경찰과 검찰의 이제 권력 다툼이란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때문입니다. 예. 검수한박 때문입니다. 검수한박.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번 우리 5차례 이제 변론기를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언제 직접 변론하겠느냐, 이것도 관심사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좀 첫 그게 14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째나 5번째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몇 번 1, 2, 3, 4, 3차례 변론하고 나면 그 쟁점들이 정리된 것을 모아서 설 직전에 하든지, 아니면 4번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설 지나고 나서 쟁점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변론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40%대에 진입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거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가 31% 나왔고, 지지하는 편이다가 9%, 합해서 40%거든요. 지난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한 자릿수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에 다시 한 자릿수 가까이 내려갔다, 한 자리가 안 내려갔죠. 두 자릿수 유지하다가 40%로 오히려 계엄 선포 전보다 더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의 굉장히 무도하고 굉장히 속도전,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다. 즉 절차상의 하자, 이런 문제가 컸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서 국민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굉장히 정책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청년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청년층. 네. 10이 어떻게 되냐면요. 1020 세대가 37% 지지하고요. 30대는요. 36%나 지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청년 실제로 보면 지금 그 장애 집회하는데 탄핵 반대하는 한남동 관저 앞에 가보면요. 청년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게 수치로도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청년들이 2030 청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 조사만 좀 잘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좀 하락을 해서 45.2%, 그다음에 국힘은 3.8%가 상승한 34.4%가 나왔어요. 물론 민주당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 차이가 3주 연속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제 탄핵 국면 당시하고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속보 같이 좀 저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몇 분 이제 관저에 이제 들어갔던 내용들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저로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공간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줬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갖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명확히 수사권이 없는 주체다. 따라서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직 이제 뭐 더 이상 공수처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수처에서 경찰이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속보가 나온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경찰한테 그렇죠. 해줘. 그렇죠. 연장하면서 경찰 해줘라고 요구한 거죠. 해줘. 예. 그 기간 연장이 됐으면 어떠한 수순이 될 거라 예상이 되냐면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먼저 소환할 것 같아요. 예. 경호처장, 경호차장을 먼저 체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경호처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집행하려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호처장과 차장이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법에 나와 있는 주요 보호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청을 하겠지만 응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수사할 거 있으면 다 돼. 그 절차를 지키고 그 다음에 위법 시비가 나오지 않게 수사를 해야겠죠.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수사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적 속에서 나중에 이 수사가 정당한 수사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이어서 민노총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민노총에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도부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여당 측에서도 나왔고요. 영상이 많이 퍼지기도 해서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탄핵 찬성 시위대에 경찰이 얼굴을 그냥 맞고 폭력 시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조합원 2명이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지금 대통령을 자기들 직접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띄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진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일부 이제 노조원들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민노총 입장을 밝혔지만 어쨌든 민노총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또 과정 속에서 금속 노조에서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관저 앞에서 모여가지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3시에 관저 앞에 다 집합해라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민노총이 관저 앞에 모이기 전에 한 1시 반, 2시 사이에 철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민노총이 대통령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행위죠. 사적 행위로 해가지고 공권력을 이제 자기들이 가져와서 행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는 경찰에 대해서 민노총이 폭행을 하고 그 민노총 그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체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유연한 걸 떠나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에 좀 충분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민노총 조합원 2명이 이제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그 경찰관이 폭행당한 경찰관이 이제 민노총 조합원이 무전기를 뺏어가지고 던졌대요. 경찰한테 던져가지고 이마 윗부분에 3cm 가량의 자상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민노총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게 민노총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조합원이 120만 명이라 돼 120만 명. 1인당 10,000원씩만 걷어도 120억입니다. 네. 2만 원씩 걷으면 한 달에 240억이에요. 네. 그런데 그 조직도를 보니까 간부가 11명밖에 없어요. 네. 세부 조직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홈페이지 어딜 지져도 회계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원들이 약간 기고만장한 게 뭐냐면 야 경찰 때려 부셔 변호사비는 우리 조합에서 대준다. 혹은 아니면 야 치료비는 우리 조합에서 대준다. 더 열심히 싸워라. 누워라. 이렇게 열사적인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거 민노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국가에 대해서 민노총이 위협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려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필두로 해가지고 민노총, 그러니까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이든 다른 조합이든 네. 조합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이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주들은 모아가지고 회계장부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지도부들이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근데 민노총 지도부들이 민노총이 내 회비를 어디다 썼는지는 아무도 못 받아와요. 이거 심지어 국가에서 보조금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노동단체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고 있고 이거 회계적으로 예산적으로 이거를 옥죄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오만방자 못하지 지금 너무나 좀 방자한 것 같습니다. 회계도 회계인데 그 제 여당에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폭행당했는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 대행도 일선 경찰이 동요하지 않도록 강력히 엄단 방침을 천명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민노총은 핵심 간부가 간첩질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 민주당도 북한과 민노총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간첩 사건도 있었죠. 그 조직쟁의국장 이 사람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석모 씨 이분이 그래갖고 15년인가요? 15년형을 시험에서 받았습니다. 지정 받아가지고. 이분 혼자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민노총 간부들 또 7년, 5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하물며 이제 최상목 대행마저도 공무원 안 다치게 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민노총이 무슨 권리로 민노총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노총 자료실이 있잖아요. 네. 서식 자료가 있고 이미지 자료가 있는데 이미지 자료에 들어가면 노동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국민의힘 방해하는 현수막이나 또 대통령에 대한 현수막 자료만 계속 올라오면서 이걸 전국에 이제 뿌리는 것인데 민노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봐도라도 노동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변호사님이 민노총 회원들이 12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조합원들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8.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더욱 많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만 명 가자. 중국 대사관의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인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다수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연하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가지고 정치 활동에 참여한 거는 모든 나라에서 금지합니다. 그걸 하면은 간첩으로 바로 체포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장외 집회, 그러니까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어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어로 핸드폰으로 탄핵을 검색하거나 또는 말을 이제 걸었는데 중국어로 대답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모습 보이거나 또 실제로는요 지난달 서울 남터령에 트랙터 시위가 있었죠. 그렇죠. 이 트랙터 시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본인은 이중 국적자로 하고 밝히면서 올라왔는데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중국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인이 이렇게 정권 타도 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유세장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는 거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정치 관련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공지를 올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내정 간섭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뭐 괜히 중국 탓한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중국 대사관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거는 뭐 그 자체로 대박이지. 예.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네. 그 3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하였을 때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활동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법으로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가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또 네. 트럼프 출범 앞두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지방선거가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방선거에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예. 요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면서 있다가 법무부 장관 나와서 그 정치 활동을 한 것인데 네. 요거 우리가 지금 탄핵 뭐 정국이고 계엄 정국이고 막 시국이 어지럽게 돌아가더라도 할 건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나 국회나 혹은 정부에서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법령 검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당장 1년 후에 지방선거부터 이 중국인들 혹은 중국인 기타 다른 외국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중국 가서 투표를 안 하는데 중국이 여기서 투표를 왜 합니까? 또 우리는 중국 가서 부동산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여기서 부동산을 왜 사냐고요.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네. 중국이 이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합해도요 중국에 있는 성 하나보다 적습니다.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약에 작정을 하고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적 활동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땅을 다 사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통으로 중국에 넘어가거나 종속될 수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살면 되죠. 뭐. 네. 아까 네네. 또 트럼프 2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20일이면은 출범을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보아라고 이제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관영 방송인데 거기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냐면 역대 우리나라 건국 이래 1948년 건국 이래 지금 가장 많은 대미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전 세계 8위에서 6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시장을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선다. 지금 전 세계가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 개 정도 국가만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이외의 여집합입니다. 네. 그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체제에서 움직여서 경제하는 게 훨씬 국가적 이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정당 체제의 어떤 시스템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어떤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보아라고 하시길래 보아는 예. 넘버원이죠. 예. 보안 넘버원이고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면 경찰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속보가 떴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부분을 이제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우린 못하겠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경찰 하는데 특공대 쓰려는 그런 생각 같아요. 경찰이 이제 기동대를 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다른 조직을 쓸지 모르겠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대사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다뤄볼 부분이 트럼프 2기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인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매체와 또 미국 내 한인 매체들도 이 내용을 상당히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성김 대사라고 이분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민 갔던 한국계였고 그다음에 그 스틸 의원 역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이제 한국계인데 이분이 만약에 대사로 오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려요. 예.
네,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 박은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이제 미국을 건너갔는데 한국에 네. 태어났고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굉장히 야. 유창하게 구사를 한다고 대단하네.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한국인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이제 2021년이죠.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에 반대를 했었었고 네. 또 대선 부정투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바이든 총선 승리 인증 투표를 거부한 트럼프의 측근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24년이죠.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현장 투표에서 우세했는데 막판에 우편 투표. 그러니까 이게 네. 밖에서 보는 거주자 외 이제 투표죠. 거기에서 역전당해서 부정 투표 의혹을 본인이 직접 제기하기도 했었고 본인이 여기에 관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분께서 이제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지금 현재 내정이 됐고 아그렉만을 좀 기다리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이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과도 굉장히 사이가 밀접하다고 알려져 있고 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뭐 애국자인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주한 미국 대사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정치권과 또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로 식 셈페르 티라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게 뭐 스파르타 이런 것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라틴어인데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미국의 버지니아주 워싱턴 옆에 버지니아주 깃발에 담긴 문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됐던 지난 3일이죠. 지난 3일 광주광역시가 이 버지니아주에서 선물을 받은 이 깃발에 뜬금없이 개항을 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윤 대통령을 폭군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뭐 시장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그의 자유죠. 정치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뜻은 제대로 좀 알고 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이 문구는요. 1861년에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버지니아주가 노예 해방에 나선 링컨 대통령과 연방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부 연합에 합류할 때 그때 깃발에 새긴 문구입니다. 즉 노예제에 찬성한 버지니아가 노예 해방에 나선 자들의 폭군으로 몰아간 겁니다. 링컨 대통령 암살범도 범행 직후에 이 문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또 그런 거를 주장한다는 그런 정당이라면 이 깃발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대로 좀 그래도 제대로 알고 비난을 해야죠. 깃발이 이쁘다고 그냥 걸어놓을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비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방송 한번 다뤄봤는데요. 일단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시한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게 너희가 좀 해줘라 라는 식으로 넘겼다. 그런 거를 저희가 속보로 자세히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경찰이 넘겨받고 난 후에 경찰이 직접 집행을 할지 아니면 경찰이 집행을 하지 않을지 혹은 경찰이 직접 수사권까지 다시 받아서 다시 경찰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설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